2교시 기출변형 문제 시작합니다. 36번 문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도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마비된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대어 안정감이 있게 지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2번 보시면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 자세를 해주셔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음식을 드시고 있는 중에는 말을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살에 걸리기 때문이고요. 4번 보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기 쉬운 쪽은 오른쪽이겠죠. 5번 보시면 숟가락 끝을 입술 옆에 대고 건강한 왼쪽으로 음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37번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과일은 숟가락으로 긁어 먹인다가 정답이고요. 1번, 말아 먹이면 안 되고, 2번, 마시는 형태가 아니고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여주셔야 되고요. 4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면 사례가 더 잘 걸리고, 5번, 신맛은 무조건 치매 분비량을 늘리기 때문에 삼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대상자의 알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투약 관리인데요. 1번 보시면 약은 우유가 아니라 물이랑 주셔야 하고요. 2번 보시면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드시다가 약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입안에 넣어주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시면 갈거나 쪼갤 수 있는 약은 약 가운데에 분할선이 있는 약만 해당이 되고요. 4번 보시면 알약은 약병에서 약뚜껑으로, 약뚜껑에서 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5번 보시면 식사를 하거나 무엇을 드신다면 뒤로 젖히면 안 되고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씩 넣어 주셔야 됩니다. 39번 문제,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안연고를 투여를 할 때는 하부 결막낭 위에서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2cm 짜 넣어주시면 됩니다. 40번 문제,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귀약을 투여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너무 귀약이 차가우면 오심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온수에 담가 준비하시는 정답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투여 후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솜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점적을 해주시고요. 투여한 직후에는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합니다. 5번 보시면 귓바퀴는 후 상방으로 잡아당겨 주셔야 합니다. 41번. 치매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뒤처리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다가 정답이고, 1번 외출 후가 아니고 외출 전이나 식사 전에 화장실 이용을 유도하시는 게 좋고, 2번 변기 뒤에 손잡이가 있으면 안 되고요. 3번 낮에는 기저귀 안 되고 밤에는 이제 낙상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동 변기 사용 권장하고요. 4번 꽉 끼는 바지는 누가 봐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침상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침상 배설하는 문제인데요. 1번 보시면 중앙을 항문 끝이 아니라 중간에 대어주시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셔야죠. 3번 보시면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린 반자위 자세를 해주시면 되고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항문 주위에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5번 보시면 점액질이 섞여 나오면 이상 징후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라 시설장이나 의료진에게 확인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동변기와 침대의 높이는 낙상 방지를 위해 같게 해주셔야 되고요. 배설물은 그때그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하려면 대상자의 발의 전체 부분이 바닥에 닿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동변기 밑에는 수건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셔야 되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붙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44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둔부는 알코올솜이 아니라 물티슈로 먼저 닦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2번 보시면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는 무릎을 굽혀서 허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저귀 교환할 때에는 맨 마지막에 창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4번이 정답이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더러워진 기저귀는 안쪽 면은 배변이 묻어있기 때문에 바깥면이 보이도록 둥글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유치도뇨관은 수시로 당겨보시면 안 되고요. 걸을 때에는 항상 방광, 아랫배보다 낮게 드셔야 됩니다. 배출구 같은 경우에는 찬물이 아니라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신 후 제자리에 꽂아 넣어주셔야 되고요. 방광을 세척하는 행위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할 수 없는 행위죠. 5번이 정답입니다. 소변량이 적은 경우에는 배출이 안 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연결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46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위쪽 의치를 먼저 뺀다가 정답이고요. 1번 분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소를 매일 바꾸는 게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2번 알코올은 큰일 나고 찬물이나 의치 세정제에 담가서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부터 끼우시고 빼셔야 되고요. 4번 윗니 먼저 아랫니 다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릿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세정제를 발라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다가 정답이고요. 세정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물 아니고요. 빗에 비껴주는 게 아니고 샴푸하듯이 바로 머리에 묻혀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고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수건으로 감싸주시면 안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여자 대상자의 회음부를 청결하게 닦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요도 질항문입니다. 요 질항 해서 세 글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뒤로 닦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9번 왼쪽 편마비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가 정답이고요. 일단 왼쪽이래요, 선생님. 그래서 먼저 3번부터 보시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건강한 쪽 다리로 들어가서 건강한 쪽 다리로 나오셔야 돼가지고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부터 하셔야 되고요. 요양보호사의 이때 위치는 마비된 쪽을 지지를 해주시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아닌 왼쪽 겨드랑이를 잡아주셔야 되고 귀 안 깊숙이는 안 되고요. 귀 입구에 귀지까지만 면봉으로 닦아내 주셔야 되고요. 1번은 순서가 달랐습니다. 다리, 그 다음에 팔, 몸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가, 다, 나, 라입니다. 먼저 벗기는 거래요. 우리 네 글자 기억하셔야 되는 거 벗건, 입을 기억하셔야 하고요. 먼저 무릎을 세운 다음,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고 벗건이니까 건강한 쪽 다리부터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1번 대상자의 둔부 압력을 피할 때 취해야 하는 자세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자세는 옆으로 누운 측의 자세인데요. 이 자세는 엉덩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둔부 압력을 피하거나 관장할 때 자세입니다. 1번 자세는 반자위, 2번은 앙와위, 4번은 보기 자세죠. 52번 문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는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요양보호사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고요. 상체, 하체 순으로 만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 두 번째 순서, 라가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고 측위로 돌려 눕힐 때 지지해 주셔야 할 부위는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가 네 번째 순서, 마지막으로는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서 편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마가 마지막 순서가 되어 정답이 3번입니다. 53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내리막길을 갈 때나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54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휠체어에 탄 어르신을 침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보시면 뒤쪽에 선 사람은 키가 크고 힘센 분이 뒤쪽에 서야 되는데요. 이럴 때 보시면 사진처럼 겨드랑이와 팔 부위를 지지하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반대쪽에 쓴 사람은 다리 전체를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전체를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5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갈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지팡이 문제가 나왔다면 기억해 주실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계단을 올라가기 때문에 오지건마라고 기억해 주시고 시험 보실 때도 써놓고 푸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 보시면 첫 번째가 지팡이, 두 번째가 건강한 다리인 오른쪽 다리, 세 번째가 마비된 다리인 왼쪽 다리. 정답이 1번입니다. 5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목욕 의자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팔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해서 구멍이 뚫려 있고,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바퀴가 있으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런 의자들이 이제 안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적합한 목욕 의자가 되겠습니다. 5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고무 카테터는 흐르는 물에서 비벼 씻는 게 요게 정답이고, 1번. 체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이 아니고 찬물에 먼저 담그고 더운 물로 헹군 다음 필요시 소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같이 세탁하시면 안 되고 따로 세탁해 주셔야 되고요. 3번. 흡인 병은 흡인 심하다 소독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해 주시면 되고요. 5번. 고무 카테터는 햇볕에 바짝 말리면 변색과 변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거실에서 낙상하여 누워있는 대상자가 일어나서 의자에 앉도록 돕는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날아가다가 정답이고요. 먼저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 다음, 그 다음 무릎을 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심히 돌려서 의자에 앉히는 요 순서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해야 하는 게 정답이고요. 1번. 물과 같이 사용하는 환경에 있는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곳은 무조건 보호용 커버를 씌워주셔야 하고요. 2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코드를 잡아당기면 큰일 나고 플러그 자체를 잡아당기고 빼주셔야 되고요. 4번. 장기 요양기관, 병원 요런 이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은 무조건 보조 전원을 같이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번. 타는 냄새가 날 경우에는 무조건 사용을 중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식사를 준비하면서 재가 대상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고혈압이 있으시니 저염식으로 준비해 드릴게요가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1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청바지에 땀이 배었다면 과탄산소다랑 주방세제를 묻혀서 세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2번 튀김기름 같은 경우에는 주방세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탁 후 수선이 아니라 수선 후 세탁을 해주시고요. 속옷을 삶을 때에는 뚜껑을 닫고 삶아야 옷감 손상이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이죠. 립스틱 얼룩은 클렌징 폼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62번 시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하여 외출하자고 할 때 대처 방법.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를 할 때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됩니다. 63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화장실은 방과 가까이 둔다가 정답이고요. 1번. 구조를 매일 바꾸면 더 적응이 안 되고, 방은 2층보다는 1층이 좋습니다. 절대 안정 당연히 안 되고요. 가족과 면회 삼가해 주시면 안 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부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둔다가 정답이고, 일단 1번. 음식물 쓰레기는 어르신들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곳에 치워주셔야 하고요. 2번. 문턱은 무조건 제거가 원칙이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모양의 자석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붙여두시면 안 되고요. 4번. 노출이 된 온수 파이프는 알루미늄이 아닌 절연체로 감싸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혼잣말을 하면서 책상을 계속 두드릴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게 어떤 거냐면 주의를 환기해주는 방법이죠. 뭐 혼잣말을 하거나 반복적인 질문이나 행동을 보일 때 주의를 환기해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6번. 치매 대상자가 물휴지를 지속적으로 입에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과자와 바꾸어 먹자고 한다이고요. 어르신들이 위험한 것을 입안에 넣으려고 할 때, 혹은 음식이 아닌 것을 입안에 넣으려고 할 때에는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어 먹자고 권유하는 게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7번. 고향에 간다며 자주 주변을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실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관문에는 무조건 벨을 설치해 주시는 게 정답이고요. 1번. 라디오와 TV는 틀 수는 있지만 크게 트시면 안 되고 방은 밝혀 주시는 게 좋고요. 출입구 열어놓으면 큰일 나겠죠. 4번. 억제 당연히 아니고 5번. 정신적 욕구가 아니고요. 신체적 욕구를 파악합니다. 이 어르신이 배회를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시아버지 밥을 해줘야 한다며 나 집에 가야 돼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간식을 준다가 정답이고요. 어쨌든 이분이 뭐 나가려고 하거나 이럴 때 주의를 환기해 주는 게 사실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거실 의자에 다른 사람들이 앉지 못하게 밀어내거나 여러 명이 앉는 의자에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입니다.
네, 정답은 5번. 산책을 가자며 주의 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의 환기는 사실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밤에 전화해서 성적 농담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네, 정답은 5번.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이 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네, 정답은 3번.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이 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1, 2, 3, 4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3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가 정답이고요. 1번. 귀에 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정면에서 눈을 바라보며 말해주셔야 되고요. 2번은 기억하세요. 네 글자입니다. 대출소입니다.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4번 천천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 5번 이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고음에서 소리가 더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음의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대화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가 정답이고요. 일단 언어장애입니다. 1번.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2번. 반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3번. 시간, 장소, 사람, 그리고 이름표, 요거는 언어장애가 아니고 진압력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5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4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이고 작게 아니고요. 지시대명사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고 자극을 주면 오히려 더 주의력이 안 좋아지고요. 추상적인 주제 자세히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가 정답이고요. 반응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화는 끝맺음이 있어야 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부정형이 아닌 긍정형 문장 사용해 주셔야 되고 유행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7번 생명이 위급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78번, 발가락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골절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럴 때에는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부종 예방을 위해는 파스도 아니고 온찜질도 아니고 냉찜질 해주시면 되고요.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골절이 의심되면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보게 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보시면 가슴은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해 주시고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팔꿈치는 구부리시면 안 되고 쭉 펴주시면서 대상자와 구조자가 수직이 되게끔 압박을 해주셔야 되고요. 5번이 정답이죠.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입니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왔으면 맨 처음에는 전원부터 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패드를 부착을 해야겠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은 왼쪽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부착을 했으면 기계가 리듬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분석 중에는 손을 떼시고 기다리시다가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세동이 끝나면 바로 다시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네, 이렇게 80문제 영상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영상에서 뵐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